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아유 오늘도 그냥 약간 좀 날씨가 쌀쌀합니다 이거. 예, 빨리빨리 쓸데없는 얘기 않고 달려보죠. 예, 좋습니다.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얼마 전 세종시의 한 60대 여성이 아들 수술비로 쓸 돈 2,600만 원을 쓰레기인 줄 알고 저렇게 버렸다는 겁니다. 결국 그날 쓰레기 더미는 폐기물 집화장까지 가고야 말았는데 세상에 세종시 환경미화원분들 저렇게 보시다시피 그 안타까운 사연 듣고 24톤짜리 압축 쓰레기를 바닥에다 탁 펼쳐놓고 찾기 시작했다는 거죠. 보물찾기 하듯 말이죠. 장장 8시간 만에 1,828만 원, 무려 70% 정도를 회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수고하셨고요. 복 받으실 거예요.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예, 백다희 아나운서, 박지훈 변호사, 박사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만 매일 보다가 우리 신랑도 사반 입문 시켰습니다. 잘했쥬 하신 한효선, 이승권 부부님. 자, 사진 보여주시죠. 초딩 1학년 조하늘입니다. 해변가 모래 뭐라고 쓸래 했더니 뜬금없이 저렇게 그려놨지 뭐예요 하신 이다혜님. 아유 크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지난 2일 부산 해운대 앞바다에서 해운대 앞에서 비바람에 날려서 멀리 날아간 제 모자 챙겨준 30대 여성 두 분들 사반 통해서 감사 인사 올려요 하신 지희영님. 자, 3.1절 뚝섬 유원지 마라톤에서 우리 신랑 장봉기 씨 풀코스 완주했다고 환갑도 넘었는데 아직도 장단지가 그냥 부럽죠 하신 박연숙님. 완전 부럽습니다. 자, 울산의 신광선님, 두은주님 모두 사랑하고요.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바 뉴스에이 750 박 변호사님 혼자만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진짜? 자,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보죠. 자, 대만 첫사랑 왕대륙의 몰락이 이거 사람 이름입니다. 왕대륙. 자, 2016년 그 영화 나의 소녀시대라는 영화로 일약 아시아권 스타로 뜨면서 국내에도 많은 팬이 있는 저 사람 왕대륙 아시나요? 이 빅뱅 전 멤버 승리 절친으로도 또 잘 알려져 있는데, 야 이거 초록은 동색인가요? 승리는 약과야 진짜. 네, 대만의 청춘 스타인 배우 왕대륙은 영화 나의 소녀시대 장난스러운 키스에 출연하면서 아시아권에서도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지난 2019년에는 버닝썬 게이트 핵심 인물로 지목된 승리와 정준영과 친분이 두터운 걸로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지난 4일 대만 현지 언론에 따르면 배우 왕대륙이 이날 오전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돼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아이고야. 지난해 4월 왕대륙이 승차 공유 플랫폼을 통해서 차량을 예약했는데 배정된 차에 불만을 표하면서 운전기사와 말다툼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후 지인을 시켜서 운전기사와 차량 배정 담당자를 폭행하도록 지시를 했는데 이들 모두 중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왕대륙은 이미 병역 기피 목적으로 이 브로커에게 100만 대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400만 원을 주고 허위 의료 증명서를 받은 혐의로 체포됐다가 풀려난 상태인데요. 오늘 13일에 1년간 대체 복무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이번 살인 미수 사건은 검찰이 병역 기피를 조사하다가 휴대전화에서 드러났다고 합니다. 세상에 BTS 멤버들도 18개월 병역 의무를 다하는 판에 대만은 복무 기간 딱 1년인데 그거 안 하려고 하다가 더 큰 게 걸렸습니다. 좋습니다. 예, 자 다음 이어가죠. 돌아온 퇴사자 쓱입니다. 자, 충격적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이른 아침 누군가가 식당 뒷문 잠금을 풀고 자연스럽게 식당 안으로 들어옵니다. 자, 들어와서는요 곧장 계산대 안쪽으로 쭉 저렇게 가더니 가서 포스기의 화면을 띡 누르자 치칵 돈통이 탁 나오죠. 자, 그러면서 막 쥐지더니 5만 원짜리 지폐를 쫙 저렇게 챙기고는 인마이 포켓 하고서는 뭐 할까요? 주머니에 손 푹 눌러찌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왔던 뒷문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도둑 놈이자 전직 직원이라는 건데요. 얼마를 훔친 겁니까? 네, 직원이 훔친 그 현금은 20만 원 정도인데 사실은 310만 원 정도를 손해 보셨다고 합니다. 왜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 사람이 예전에도 같이 이제 일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도 돈을 훔쳤어요. 근데 그때는 그냥 넘어가 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생활고를 겪고 있다는 걸 알으니까 딱
토하셨대요. 그래서 다시 일도 하게 해주고 그 집 보증금이 없다 그래서 1,000만 원을 빌려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냥 어느 날 뭐 병역 교육필증, 외비군 교육필증을 좀 보여달라 그랬더니 그냥 사라져 버렸는데 그 사라져 버린 사이에 월세도 안 내고 관리비도 안 내고 다 하니까 보증금 1,000만 원에서 그만큼을 다 이제 제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 사장님이 빌려준 돈이라서 300만 원을 넘게 손해 보셨다고 합니다. 아이고. 자, 그런데 딱 보아하니 뭔가 사연 있는 인간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찰에 신고했고요. 담당 형사가 놀라운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남성이요. 지명 수배 중이에요. 네, 사기, 명예훼손 등으로 이미 수배 중인 상태였는데요. 아이고. 그리고 실제로 몇 년 동안 예비군 훈련도 안 갔습니다. 어허이. 이거 다 모르고 있던 상황인데 연락했더니 예비군 교육필증 요구해서 잠적한 게 맞다 이렇게 인정하면서 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아니 내가 1,800만 원도 아니고 고작 18만 원 훔쳤는데 왜 그러냐? 이런 얘기하면서 이 제보자를 차단했습니다. 허허, 참, 나 이거 18만 원 훔쳤는데 왜 성화냐니요. 이게 참.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주변 시선 따윈 노입니다. 자, 남이사 보든 말든 인생 뭐 있어 직진이지 하는 사람들의 영상 제보로 만나보시죠. 자, 잔디밭 위 남성 칠까 말까 장고 끝에 할게 장고 끝에 빨리 쳐! 탕! 힘차게 공을 때립니다. 자, 그 다음 또 공을 얹어가지고 준비를 하는데요. 또 팍! 굿샷! 자, 그런데 이 넓은 잔디밭에서 나 홀로 황제 파크 골프를 시전 중인데요. 아하, 참, 저 양반. 근데 저 표지판 뭐라고 적혀 있을까요? 잔디밭 내 파크 골프 금지. 와. 박 변호사님. 네. 파크 골프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폼 진단부터 하고 가시죠. 일단은 정확하게 제가 파크골프를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몇 번 이렇게 그 연습 스윙을 하는 거 봤을 때는 실력이 매우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뭐 잘하는지는 알 수 없고 계속 뜸들이다가 겨우 한번 치고 마지막에 무너지는 모습. 그걸 떠나서 저기가 어디냐면 대구 북부에 있는 야영장이라고 하거든요. 야영장에서 사람들이 다닐 수도 있고요. 골프는 아닙니다. 파크 골프를 하고 있고 파크 공은 더 커요. 커. 이거 맞으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래. 근데 아마 제보자가 사건 반장에 보던 사람이 나왔네. 사건 반장 사실은 골프만 보도를 해줬어요. 파크 골프는 보도한 적이 없습니다. 비싸다고 생각을 해서 영상을 보냈다고 하고요. 공 큰 거 봐. 공 저거 맞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보자 입장에서는 연습이나 하시라. 왜 저기서 저걸 하시나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자, 역시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바닷가에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데요. 자, 그 사이에 웬 커다란 불꽃이 자, 바닥에 불을 피워놓고 불멍 중인가요? 자기야 너무 따뜻하다. 자, 제가 법에는 문 외 한이어도 이건 딱 봐도 불법 같은데요. 네, 지난달 23일에 제보자가 남편과 함께 이제 포항의 호미곶 유명한 곳이죠. 여기 드라이브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차 세워놓고 산책을 하다가 이 장면을 본 거예요. 바닷가 앞에 40, 50대로 보이는 남성 2명, 또 여성 1명이었는데요. 이렇게 모여가지고 바닥에 불을 피우고 이걸 쬐고 있던 겁니다. 그리고요, 잠시 아까 그 화면 보면은 주변에 낚시꾼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사람들도 낚시를 하던 중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때 건조주의보 발령 중이었어요. 아이고. 그리고 이날 풍랑주의보까지 있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바람이 굉장히 세게 불었거든요. 그러네요. 게다가 화면에 나오죠. 바로 뒤에 나무도 있고요. 숲풀도 있습니다. 이거 불 옮겨 붙었으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이런 일 있으면 안 되겠다. 불 조심하자. 경각심을 가지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보해 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애먼 곳에 거침없이 니킥입니다. 자, 충격적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한 여성이 학교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점점 학원 쪽으로 다가가더니 발로 펑! 에이, 또 펑! 시래기에다 냅다 로우킥을 날립니다. 자, 그렇게 분노 발산하고 가는가 했는데 옆에 있던 패널을 보더니 또 펑! 또 펑! 자, 사진으로 넘어가죠. 에어컨 시래기는 반으로 뚝 부서지고 말았죠. 패널도 저렇게 쩍 갈라져 버렸다는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왜 말 못하는 시래기한테 발길질을 하고 살아? 예, 왜 저러는지 모르겠는데 이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초등학교 앞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제보자가 보내준 내용입니다. 한 여성이 이렇게 가다가 학원 앞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 패널을 차는 모습이에요.
뻥뻥 차면서 가고 옆에 아마 일행도 있는 것 같은데 옆에 일행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머니라고 알려졌는데 별다른 제지가 없습니다. 차는 모습. 결국은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신고를 하면서 이런 얘기도 했다고 아마 했을 것 같아요. 예. 제보나 해야 되겠다, 사건 반장. 잘 안 잡히는 것 같아요. 라고 하니까 이 제보자 얘기에 따르면 경찰이 뭐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예. 빨리 찾았다고 해요. 아, 진짜. 신고하자마자 조금 더 지나서 가해자 찾았다. 오. 배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고 사건 반장 덕분에 좀 빨리 찾은 것 같다 말씀을 주셨는데요. 아. 일단은 그 여성 옆에 있던 사람이 어머니인데 어머니가 왜 가만히 놔두지도 모르고 원래 좀 이상 행동을 좀 자주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 이 사람. 그래서 아마 그런 거라 하고 사건 반장한테 고맙다는 말씀도 하시네요. 아유, 잘 됐습니다. 좋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내 머리다. 왜 말을 못해?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자꾸만 저를 만지는 손님들 때문에 괴로운 40대 여성입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 국악을 전공하면서 머리카락을 길게 기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옷 장사를 시작했는데 머리는 엉덩이를 덮는 길이가 좋아서 30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길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손님들이 머리카락을 함부로 만진다는 건데요. 젊은 분들은 물어보기라도 하는데 나이 많은 분들은 몰래 덥석 만져요. 최근에도 한 손님이 몰래 잡다가 당겨버렸는데요. 제가 놀라서 당기시면 어떡해요? 라고 했더니 사과도 없이 그냥 만져본 거예요 이러시더라고요. 또 저랑 마주보다가 갑자기 손을 뻗어서 만진 손님도 있었습니다. 만지지 말아달라고 했더니 기분 나쁘다는 듯이 인상을 팍 쓰고 가시더라고요. 이런 일이 많으면 하루에도 수십 번도 겪어서 너무 괴롭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누가 만지는 걸 싫어해서 사우나 가서 세신도 안 받거든요. 그런데 제가 예민한 건가요? 아, 이거 뭐 따지고 말고 할 게 있을까마는 그래도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인접 타임. 자, 지금 7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여성 손님입니다. 아이고, 참말로 시장 바닥에서 장사하는 사람이 뭐 이렇게 예민냐? 이거 여기 오는 할매들, 아줌매들 다 꼬불꼬불 볶음머리라서 이런 긴 머리 보면 오메 이것이 뭐야 하면서 신기하니까 그런 것이요. 요즘 세상에 응대기까지 듬는 머리칼이 어디 있단가. 요즘 말로 하면 다해 자네가 우리의 워너비인 것이요. 피하지 말고 그냥 즐겨 동그라미. 그렇습니다. 이건 뭐. 자, 다음 사연자예요. 즐기긴 뭘 즐겨요. 왜 남의 몸, 남의 머리카락 함부로 만지시냐는 건데 요즘에는요, 아이들도 맘대로 이렇게 쓰다듬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정 제 머리카락이 탐나고 신기하고 하시면 저한테 먼저 묻고 조심조심 터치하세요. 머리칼도 엄연히 제 신체 일부입니다. X. 예, 손 변호사님, 이건 뭐, 예. 네, 참 항상 양쪽의 입장을 어떻게든 한번 좀 조화롭게 해석해보자. 뭔가 사정이 있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만 이거는 신체에 대한 거기 때문에 도저히 다른 생각이 안 듭니다. 우선 머리카락을 만지는 게 상당히 좀 중립적인 또는 가치 평가를 할 수 없는 행위가 아니에요. 또 어떻게 만지냐에 따라 가지고 법적으로도 문제를 낼 수 있는데 확 잡아당겼다 이런 손님이 있다고 했잖아요. 예. 이거는 폭행죄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만졌느냐, 어떤 상황이었느냐에 따라서 강제추행죄 성립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머리카락이라 해가지고 뭐 피부와 다른 게 아니거든요. 따라서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도 이걸 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교수님, 왜 그게 만지고 싶을까요? 그냥 머리카락이 길고 이러면 일단 뭐 탐스러워 보이고 신기하고 요즘 잘 뭐 못 보니까 이렇게 윤기도 나고 막 이렇게 파마 막 이런 거 안 하실 것 같거든요. 그럼 머리카락 건강하고 윤기 나고 이래서 이렇게 손이 갔을 수는 있는데 만져보고 예뻐서 만져보고 싶어도 안 만져야죠. 남의 몸을 이렇게 함부로 만지면 안 되죠. 그래서 뭐 헤어스타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선택의 문제죠. 내가 자르고 싶으면 자르는 거고 길고 싶으면 기른데 남의 머리카락이나 남의 몸에 손을 대면 안 된다라는 거는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당연히 이 제보하신 분께서 예민하게 구시는 건 아니고 충분히 기분 나쁘실 것 같아요. 저도 머리를 누가 막 그냥 말없이 만지면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다만 걱정스러운 건 이제 옷가게를 하시니까 이렇게 손님들하고 서로 약간 기분이 안 좋아지시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네, 뭐 이런 걱정이 있네요. 자, 이 박 변호사님하고 백다희 아나운서 투샷 좀 잡아주실래요? 예. 자, 박 변호사님. 네. 백다희 아나운서 머리카락이 길지 않습니까? 예쁘다 하면서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맞아요. 때릴 것 같아요. 욕하거나 때릴 것 같아요. 만지고 싶지도 않고요. 아, 만지고 싶지 예쁘다는 않으세요? 생각은 드는데 만지고 싶은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무서워요. 자, 아마도 머리가 상당히 탐스럽고 30년간 길렀다니까 매우 길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건 제 개인적 추측이긴 한데 뭔가 가발이나 다른 걸 생각하고 만지지. 왜냐하면 10여 명이 만지는 거는 좀 많거든요. 진짜 많거든요. 엉덩이까지 덮는 머리는 없다. 그러니까 이거 그런 의도가 아니었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아니라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하루에 10명씩 만진다?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정확하게 의사표시를 계속 해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의사표시 또 한다고 하시거든요. 어쨌든 간에 만지는 건 절대 안 됩니다. 그 허락 맡아도 안 되겠죠. 막 땡기면 됩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분 예민한 거 아니고요. 너무나 당연한 반응인데 어떻게 좀 막을 수 있을지 그 부분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아까 박 교수님도 얘기하셨지만 백다희 아나운서 네. 이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 이게 의리란 말이죠. 맞아요. 굳이 따지면. 그래서 저도 절대 예민한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뭔가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서 머리를 묶거나 아니면은 조금 아쉬우시더라도 머리를 적당하게 좀 자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좀 잔인한 방법. 댓글도 볼게요. 사건 부반장님 정중하게 만지지 말라고 써서 붙여주세요라고 하셨고요. 백두산님 머리를 묶거나 틀어서 올리세요라고 하셨습니다. 현희님은 머리카락도 신체 일부인데 다들 인식 개선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맞아요.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사반 제보 메일과 카톡 제보 채널에선 많은 사연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장픽 정리하고요. 첫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전자담배를 피우는 손님을 제지하다 갈비뼈 골절에 화상까지 입었다는 사장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손님은 사장을 쫓아다니며 술을 뿌리고 어묵탕까지 얼굴에 부으려 했습니다. 사건 당시 상황을 짚어봅니다. 자, 인천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한 손님 때문에 충격을 받아서 지금 사흘째 이 가게 문을 닫고 있다면서 제보를 주셨습니다,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인천 영종도에서 술집을 하시는 사장님이신데요. 저녁 한 8시쯤 돼서 60대 남성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미 술에 좀 취해 있었는데 맥주 한 병, 소주 한 병, 어묵탕 이렇게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앉자마자 막 친한 척을 하는 거예요. 저 뭐 몇 개월 동안 외국 났다가 와갔다가 지금 온 건데 반갑다, 뭐 언니야, 자기야,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친한 척을 사람 뭐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뭐 잘 모르겠는 사람인데 어쨌든 저렇게 얘기하니까 네네 하면서 응대를 해줬다고 합니다. 근데 어묵탕이 이렇게 가스레인지에다가 이렇게 보글보글 이렇게 따뜻하게 해서 먹잖아요. 그래서 가스 번호도 그 자리에다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방에 들어가서 어묵탕을 만들기 시작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완성된 어묵탕을 들고 손님이 있는 홀로 나왔는데 뭔가를 목격하셨습니다. 자, 이 손님의 지금 행동이 좀 문제가 되는데 어묵탕을 들고 보글보글 맛있잖아요, 어묵탕. 들고 왔는데 전자담배를 계속 피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실내에서? 예, 실내에서. 그러니까 사장님 입장에 당연히 손님 실내에서 담배 피우시면 안 됩니다라고 아이고. 하니까 아이고 유별나네, 전자담배 괜찮아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술맛 떨어진다라고 오히려 대꾸를 했다고 하고요. 또 전자담배를 피길래 사장이 피지 마세요, 피시려면 밖에 나가세요 라고 하니까 갑자기 이 동네 장사 이렇게 하겠냐 라고 하면서 숫자 요구를 좀 했다고 합니다. 숫자 요구를 하면서 얼마냐라고 얘기를 했고요. 19,900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욕을 자꾸 하니까 예. 내 시킨 술 먹고 나가겠다라고 욕설을 했다고 합니다. 참, 그놈의 동네 장사, 그게 무슨 뭐 감투라고 참, 아이고 참 유세는. 자, 결국 저 인간 저렇게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사장님이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자, 그런데 그 인간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펄펄 끓는 어묵탕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이제 오뎅탕을 내갔는데 전자담배를 피우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담배는 피시면 안 되신다고. 근데 이제 전자담배는 담배도 아니라고. 내가 담배 피는데 뭐가 문제가 될 게 있냐고. 갑자기 제 얼굴에 이제 소맥을 이제 막 말아가지고 글라스잔에 뿌리신 거예요. 근데 이제 계속 따라오면서 이제 소주하고 맥주하고 전부 다 저한테 이제 얼굴이면 온몸에 다 부어버리고 끓고 있는 오뎅탕을 그릇을 이제 그대로 들어가서 얼굴에 이제 막 부으려고 하는 거를 칼로 이걸 다 막았거든요.
야, 저거 진짜 사람 아니네 저거. 네,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장 주장에 따르면 경찰에 신고를 하고 나서도 손님은 계속 욕설을 하고 반말을 썼는데요. 그래서 반말하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갑자기 손님이 자리에 앉아서 미쳤네. 사장의 얼굴을 향해서 술잔에 있던 술을 확 뿌렸습니다. 그러고는 술을 다시 담고 이번에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또 뿌렸다고 하는데요. 이 사장이 쫓아다니면서 피했는데 술병을 들더니 때릴 듯이 다가오면서 사장의 몸 곳곳에 술을 또 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손님의 행동이 여기서 그치지 않았는데요. 이 끓고 있었던 어묵탕을 든 채로 이 사장 얼굴에 어묵탕을 부어버리려고 한 겁니다. 이 사장은 팔과 어깨로 막아서 얼굴에 뿌리지는 못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손님이 계속 때릴 듯이 다가왔고 냉장고가 있는 곳까지 밀렸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손님이 몸을 밀치는 등 폭행을 했었다고 합니다. 안 되겠다. 진짜 이 인간은 얼굴 까야 되겠다 진짜. 손 변호사님. 네, 그런데 이렇게 여러 폭력 행위가 이어진 게 이게 마지막이 아닙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또 있어요? 예, 사장의 주장에 따르면은 계속 저렇게 때리려고 하니까 여기 같이 있으면 안 되겠다. 나가야겠다. 도망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문을 열고 나가려고 했는데 계속 저렇게 때리려고 했고요. 때렸고 그리고 또 실제로 문 밖으로 사장님이 나갔거든요. 저희 나갔네요, 나갔습니다. 나간 다음에 따라 나올까 봐 밖에서 문을 잡고 있었습니다. 문 못 열게. 그런데 계속 따라 나오려고 저렇게 시도를 했고요. 계속 실랑이를 벌던 중에 결국 이 가해 남성이 포기를 하고 다시 자리로 돌아갔는데 돌아간 다음에 자리에 앉아가지고 또 전자담배입니다. 네, 또 전자담배를 피우고요. 미치겠네, 진짜. 결국 사장님은 문 밖에서 이제 추위에 떨면서 경찰이 출동해서 현장에 오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수님 경찰 언제 왔어요? 언제 와요? 네, 경찰은 3분 만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장님께서 이제 같이 들어갔더니 이 사람이 뒷문으로 빠져나간 거예요. 사장님께서는 여기서 어쩔 줄 모르니까 정말 물꼬리만 잡고 벌벌벌벌 떨면서 정말 경찰만 오기를 얼마나 3분이지만 몇 시간같이 길었겠습니까? 어쨌든 근데 왔는데 들어가 보니까 없었고 간신히 버티고 있었던 사장님 눈물이 그냥 뭐 주르륵 흐른 거죠. 너무나 두렵고 긴장해서 정말 긴장이 확 풀렸다고 합니다. 경찰이 소주잔 수거해 갔다고 하네요. 자, 지금 많이 안 좋으시답니다. 사장님 몸 상태가 직접 또 들어보시죠. 엄청 울었어요. 그러니까 몸이 막 덜덜덜덜 막 떨려가지고 그 당시에는 사실 뭐 너무 긴장을 하고 해가지고 몰랐는데 영상을 볼 때마다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이게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상황이. 이게 뭐 트라우마 때문에 너무 이제 막 무섭고 해가지고 도저히 이제 못 열겠더라고요. 정말 재수없으면은 진짜 뭐 죽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진짜 박 변호사님. 예. 진짜 저희가 이제 영상들을 보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막 장탄식을 쏟아내셨는데 이게 진짜 그냥 뭐 방송에서 막 이렇게 리액션을 하려는 게 아니라 아닙니다. 진짜 진심, 진짜 다들 저 포함 다 열받으셨어 지금. 왜냐하면 담배 피지 마라. 당연한 거고요. 이 인간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 대응하는 게 그 팔팔 끓는 어묵물을 지금 얼굴에 야, 부으려 하는 모습까지 이거 진짜. 있거든요. 상당히 어떤 흉폭함이 보이고 야. 뭐 술도 많이 마신 것 같지 않은데 아마 이 사장님 입장에서는 앞으로 장사 어떻게 하겠습니까? 장사 문제가 아닙니다. 여자 사장님 혼자 있으니까 저런 거잖아요. 예, 사람을 만나는 게 상당히 두려워할 것 같아요. 아니 남자 있었어 봐. 못하죠. 나가서 못하죠. 담배 피지. 그 담배 안 피지요. 그리고 어묵탕 먹는 담배가 들어옵니까? 네?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야, 하고 있는데 진짜 이 인간. 일단은 동네 사람일 수 있기 때문에 또 올 수 있기 때문에 문을 닫는 상태라고 하고요. 지금 4시간 전에 경찰에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예. 일단 CCTV로 특정을 했대요. 특히 저 사람이 가는 동선 같은 걸 확인해 보니까 동네 주민 맞아요. 이 사람. 그래서 범인은 특정했다고 하고요. 사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이 사람 맞다라고 지금 확인된 상황이고 내일 이제 경찰서 가서 이 사람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고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자, 들으셨죠? 이 인간 경찰이 조금 전에 특정했다고 사장님한테 연락을 주셨답니다. 아유, 진짜 이거 진짜 얼굴 그냥 확 진짜. 자, 일단 이렇게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아침 7시 한 남성이 마당에서 삼겹살과 오징어를 굽고 있습니다. 진한 냄새가 온 동네로 퍼져나가는데요.
참다 못한 옆집 여성이 대문을 두드리지만 남성은 오징어 굽기에만 몰두합니다. 몇 달째 계속되는 냄새 전쟁. 과연 두 이웃 사이엔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자, 교수님, 사방 가족분의 제보인데 옆집에서 나는 냄새. 네, 그렇습니다. 뭐 아침부터 뭐 오징어 굽는 냄새도 나고 하여튼 뭐 이래요. 근데 처음부터 좀 말씀드리면 오늘 제보자는 50대 여성입니다. 남편이 지금 몸이 좀 안 좋으세요. 그래서 이제 시골에 있는 주택가에 사는데 이 주택은 좀 옹기종기 이렇게 주택이 모여 있어서 뭐 옆집이나 요 앞집 같은 데서 뭘 하면 이제 소음이 좀 잘 들린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몇 달 전에 그 옆집에 새로운 이웃이 인사를 왔어요. 그래서 인사를 드리려고 여러 번 찾아갔는데 인기척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아무도 매일 없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집에 하얀색과 빨간색으로 이루어진 깃발이 달려 있었대요. 근데 이게 뭔지 그때만 해도 몰라서 의아하다라고 생각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자, 그 깃발의 정체 잠시 후에 알게 되실 텐데, 자, 문제는 다음 날부터 뭔가 그냥 이상한 일이 계속. 네, 다음날 아침 여성은 이 코를 찌를 듯한 뭔가 독한 냄새 때문에 잠에서 깼습니다. 온 집안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매캐한 냄새가 퍼져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성은 처음에 불이라도 났나 싶어서 집안 곳곳을 뒤져봤는데 냄새의 진원지는 바로 옆집이었습니다. 여성은 혹시 옆집에서 좀 독한 소독이라도 했나 싶어서 처음엔 며칠은 그냥 넘어갔다고 해요. 하지만 냄새 때문에 눈물이 나고 콧물도 나고 머리까지 어지러워서 결국 3일째 되던 날에 여성은 과일을 사들고 옆집을 찾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옆집 사람을 보고 이 이 옆집 사람이 이 사연자, 제보자를 보고는 아이고 막 되게 반가워했다고요. 네, 여성이 문을 두드리니까 웬 화장이 진한 중년 남성이 문을 열어주면서 활짝 웃으시면서 1시에 예약한 분이세요? 라고 물은 거예요. 아니에요, 저 옆집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웃음기가 싹 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열린 문틈으로 그 실내를 볼 수 있었는데 벽에는 화려한 그림도 있고 방울도 부채도 북도 징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속인이고 집에 신당을 차린 것이었는데요. 보니까 이제 향도 켜져 있고 초도 켜져 있어서 아, 이런 냄새가 굉장히 난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죄송한데요, 냄새가 너무 독해서 그런데 이거 좀 자제해 주실 수 없으시겠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이렇게 뭔가 화를 내시면서 아니 무당이 향 안 피우면 굶어 죽으라는 거냐 이렇게 도리어 적반하장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아, 박수무당. 무당이 향을 안 피우면 굶어 죽으라는 소리입니까? 자, 일단 처음엔 후각 테러였는데요. 이제는 청각 테러로 이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아침 7시예요. 깜짝 놀라서 깼습니다. 왜 그러냐면 갑자기 꽹가리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잠깐 나와봤더니 또 북소리가 납니다. 꽹가리 치고 북도 치고 옆집 남성의 말투로 들렸어요. 그런데 옆집을 보려고 했는데 담장이 높아가지고 직접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볼 때 굿하는 것 같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경찰이 출동을 해서 먼저 그 집 옆집 갔다가 이 여성에게 와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자체는 약간 좀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직업 특성상 큰 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라면서 뭐 사과를 했다, 미안하다고 하고 앞으로 자제하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경찰이 전해줬습니다. 경찰이 이렇게 말하니까 그래도 이제는 좀 진정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자, 역시나 오산이었습니다. 네, 여성은 이번에도 아침부터 이 코를 찌르는 냄새에 잠에서 깼습니다. 이게 알고 보니까요, 옆집 남성이 마당에서 삼겹살과 오징어를 굽고 있었는데요. 여성은 순간 따지고 싶었지만 또 어차피 적반하장으로 나올 게 뻔하니까 일단은 참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얼마 뒤에는 젓갈 냄새도 나고요, 향 냄새와 섞여서 도저히 참기가 어려워서 결국 옆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옆집 남성은 대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태연히 굽기에만 몰두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성은 동네에 걸린 이 홍보 현수막에 있는 남성의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옆집 남성은 왜 손님인 척 전화를 하냐, 또 연락하면 업무 방해로 신고하겠다 이러면서 화를 냈다고 합니다. 자, 이건 제보자분의 육성을 직접 들어보셔야 됩니다. 들어보시죠. 전광판이잖아요. 그거 정류장에 거기에 초미세먼지 오늘 나쁨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어제 무슨 생각을 들었냐면 이 초미세먼지가 이렇게 나빠도 우리 집 마당보다는 여기가 훨씬 내가 숨쉴만 하구나 그 생각이 탁 들더라고요. 우리 집 마당에 숨을 못 쉬어요. 코가 아리고 그다음 목이 칼칼하면서 이 가슴이 막 이렇게 압박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박 변호사님 네. 실제로 이런 사례가 맞나 하고 좀 찾아봤거든요. 정말 이 향 냄새와 막걸리 약간 상한 냄새 그리고 막 이런 이게 온갖 막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소음 때문에 결국은 지금 우리 50대 여성 원형 탈모가 왔다고 합니다. 남편은 어떻게 됐냐면 원래 당뇨가 증세가 좀 있었는데 이 스트레스 때문에 당뇨가 더 악화돼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해요. 주변의 이웃들도 똑같은 어떤 냄새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웃들 한 80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또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서 가만히 있는 상황이고 이 관공서나 뭐 경찰에 가서 악취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대부분 모든 곳에서는 어쩔 수 없다, 좀 참아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뭘 참기는. 자, 그럼 여기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아유, 24시간 매일같이 냄새로 괴롭히는 옆집 이 박수무당.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데다 지금 건강까지 해치려고 하는데 뭐 해결책이 없습니까, 손 변호사님? 이게 좀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아니, 손 변호사님 맨날 네. 대책이 없으시대. 답답한 사연이 이렇게 좀 실제로 제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웃집에 여러 가지 피해를 주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죠. 소리, 소음도 있고 또 분진, 먼지도 있고 또 심지어 진동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냄새는 사실 그것보다 뭐 더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만 법에서는 사실 조금 더 좀 벗어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소음 진동 관리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과 진동 관련해서 형사처벌 규정도 있어요. 물론 지금 이 사연의 경우에 전부 다 뭐 소음을 내면 처벌된다, 진동을 발생시키면 다 처벌된다, 그건 아닙니다만 소음 진동 관리법이 있고 처벌 규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 이름에서도 볼 수 있듯이 냄새 관리법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찾아봤더니 경범죄처벌법에 예. 가벼운 범죄들 아주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별별게 다 있는데 그중에 인근 소란 등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악기를 가지고 하거나 뭐 음악을 틀거나 등등등 다양한 소음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비록 뭐 처벌 수위는 높지 않지만 처벌하는 규정은 있어요. 예. 그런데 이 경범죄처벌법에도 이 냄새 관련해서는 찾기 힘들거든요. 그렇다면 적어도 형사처벌 예. 가능성은 높지 않고 결국 민사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좀 착하고 좀 이제 온건한 분들은 법정 다툼을 하게 되면 스트레스 더 받거든요. 그러니까요. 옆집 사람은 신나가지고 더 가해행위 할 것 같아요. 걱정이 됩니다. 박 변호사님, 네. 이 백치미님은 불교 방송 크게 틀어놓으시라고. 마하바냐 이렇게 하는데. 반야심경 이런 거 틀어놓고. 야, 근데 이게 사실 손배로 좀 얘기했지만 소리나 이런 거는 측정이 가능해요. 냄새가 측정이 조금 어렵습니다. 입증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사를 간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나한테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하라. 이런 것까지 가능할지 이 부분은 좀 입증의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이 사람이 좀 정신을 좀 차리고 무당 이분이 좀 적당하게 그러니까 상린관계라 해가지고 냄새 나는 것도 옆에 이웃한테는 더 피해 안 주게 하는 그런 의무가 있거든요. 그런 의무를 좀 지키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교수님,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괜히 또 막 이제 막 무속인이 또 막 저주하고 이러면 또 찝찝하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이거.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도 했대요. 장수할 관상은 아니고 이 엄마 때문에 자녀들이 박복하다. 막 이런 얘기까지 아이고. 했대요. 막 저주를 쏘아부는 그러네. 건데 아니 이렇게 옹기종기 사는 주택마을에서 왜 이런 구슬하시고 이렇게 괴롭히시는지 게다가 이렇게 좀 몸이 아프시면 맑은 공기도 좀 쐬시고 쾌적해야 되는데 정말 너무 괴로우실 것 같아요. 저는 좀 이웃들과 함께 행동을 좀 마음을 모아서 정식으로 좀 이렇게 소리를 내지 마라. 그냥 깃발만 달고 조용히 있어라. 이 정도로 약간 좀 강력하게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예. 쉽지 않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요? 네, 이사를 가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엠버님, 방법이 없어 보이는데 이사 가야 될 듯이라고 하셨고요. 아이콩님은 일부러 더 그러는 것 같아요라고 하셨습니다.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네, 멀쩡히 서 있던 마트 냉장고가 갑자기 기울이더니 어, 어, 안전지대에 덮치는데요. 아이도 그리고 뒤에 있던 어른도 손을 뻗어보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아이는 그대로 냉장고 아래 깔려버렸는데요. 날렸어! 네, 얼마나 무거우면 어른들도 쉽게 들어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은 남성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고요. 아유. 그리고 힘을 모아서
이렇게 들어. 단번에 냉장고를 들어 올립니다. 천. 쏟아진 음료병들 뒤로 아이가 천천히 그리고 빠져나오는데요. 아유, 아이 나왔구나. 아유. 네, 정말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냉장고가 고장이 나서 잠깐 뒤를 본다는 게 그만 넘어가 버렸다고 하는데요. 아이고. 냉장고에 정통으로 깔린 이 친구는 다행히 다리에 멍이 든 것 말고는 정말 무사했다고 하네요. 자, 다음 영상 이어갑니다. 네, 경찰들이 갓길에 모여 있죠. 그 뒤로 버스 한 대가 달려옵니다. 그런데 방향이 예. 점점 경찰들을 향하는데요. 안 돼. 네, 부딪히기 일보 직전 동료 경찰 덕분에 간신히 충돌을 피했습니다. 버스는 당초에 무슨 일인지 그러고도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있는데요. 결국 서 있던 경찰차를 들이받아서 아이고야. 완전히 박살을 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사고 원인은 바로 버스 기사의 졸음 운전이었습니다. 에헤이. 경찰들은 그 자리에서 곧바로 음주 측정을 했는데 감지되지는 않았다고 하고요. 동료 경찰의 순발력 덕분에 경찰들은 모두 무사했습니다. 이 버스에도 다행히 승객들이 타고 있지는 않아서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다음 영상 이어갑니다. 자, 차 한 대가 마당을 빠져나가자마자 지붕이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와우. 굉음에 마당에 나왔던 여성도 잽싸게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무너진 지붕 위에는 한가득 쌓인 눈덩이들이 폭포처럼 쏟아지는 모습입니다. 어우, 와, 다행이다. 네. 자, 이미 전조 증상이 있었습니다. 불과 몇 초 전에 마당에 차를 세워놓은 남성이 지붕을 계속 쳐다봅니다. 이렇게 보다가 지붕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진작 사고를 감지한 듯 남성은 재빨리 차 문을 닫고 올라타고 빨리 뺐던 것입니다. 아니, 혼자만 가면 어떡해? 남성의 재빠른 감각으로 차도 사람도 무사했지만 문제는 뭐 뒤처리겠죠. 눈이 다 녹을 때까지 손도 못 쓰고 있다가 이틀이 지나고서야 지붕 철거 작업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다음 이어갑니다. 자, 사람들이 다급히 에스컬레이터 위를 오르죠. 그리고 그 아래 흙탕물이 밀려드는 모습입니다. 혼비박산이 된 이곳 바로 쇼핑센터입니다. 자, 흙탕물이 순식간에 사람들 발목까지 차올랐고요. 그리고 금방 1층은 아예 잠궈버렸습니다. 거센 물살에 각종 물건들부터 나무 판자까지 여기저기 휩쓸려 가는데요. 이 모든 것 다름 아닌 폭우로 인한 홍수 때문이었습니다. 여기 어느 나라 비가 얼마나 인도네시아요, 왔길래? 인도네시아. 지금 우기잖아요, 우기. 진짜? 이틀에 한 번꼴로 비가 내리는데요. 이번엔 그 양이 어마어마했던 것이에요. 결국 이 쇼핑센터는 전기까지 전부 끊겨서 오늘까지도 복구가 안 된 상태라고 하고요. 이곳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 홍수 때문에 곳곳이 잠겨서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유, 한겨울에 또 우기. 자,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건강한 뼈는 단단한 뼈를 말하는 거죠. 뭐? 그런 당연한 소리를. 그럼 그대로 챙기시죠. 단단하게. 기능성 원료인 유단백 추출물 인체 적용 시험 결과 골밀도 골강도 증가 확인. 약해진 뼈를 단단하게. 뼈엔 MVP. 야, 너 뭐해? 현수, 쉐이빙 폼으로? 트렌디 폼인데? 거품 미쳤네. 사람이 낼 수 있는 거품이 아니다. 피지, 각질, 블랙헤드 싹 가능. 세안의 상식을 바꿔라. 우로스 페이스워시. 당신이 같은 이유로 다시 올 일 없도록 진짜 진료에 집중하는 진짜 치과 의사들. 당신의 마음, 당신의 치과 의사는 안다. 덴티움. 빈틈없는 흡입력. 전기분해 기술로 세균은 말끔하게. 쿠쿠, 이 바닥을 깔끔하게 평정. 쿠쿠 파워클론 무선 청소기. 예,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따뜻한 밤 보내시고요. 오늘도 유튜브 라방 사반 후반 달려봅니다. 자, 저희는 내일도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